여러분은 지금 세계 경제의 판도가 뒤집히는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화려했던 마천루 뒤에 숨겨진 중국의 서늘한 진실을 지금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수십 년간 세계의 공장이자 성장의 엔진으로 군림했던 거대 국가 중국이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다발성 장기 부전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는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상하이의 심장부 루자주이의 밤은 여전히 조명으로 화려하지만 그 건물 안을 채우고 있던 외국계 자본과 엘리트들은 이미 소리 없이 짐을 싸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댐에 생긴 7개의 치명적인 균열을 분석하고 이것이 왜 단순한 불황이 아닌 체제 붕괴의 서막인지 심층적으로 파헤쳐 볼 것입니다. 특히 2026년을 기점으로 닥쳐올 전례 없는 경제적 해일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공급망에 상상 이상의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첫 번째 신호는 중국 경제의 70% 이상을 떠받치고 있던 거대한 기둥, 바로 부동산 시장의 처참한 몰락과 자산 가치의 증발이라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중국인들에게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가계 자산의 85%를 몰빵한 유일한 저축 수단이었기에 부동산 폭락은 곧 전 국민의 파산을 의미합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한일선 도시조차 가격 방어선이 무너졌으며 2선과 3선 도시들은 이미 반값 아파트가 속출하며 유령 도시로 변해가는 참담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깨지면서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던 중산층들의 꿈은 한순간에 거대한 부채의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중국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콘크리트 자산이 사실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 위에 지어진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부동산의 몰락은 건설 현장의 중단으로 이어졌고 한때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던 타워 크레인들은 이제 멈춰선 채 중국 경제의 거대한 공동묘지처럼 보일 뿐입니다. 철강, 시멘트, 인테리어 가구에 이르기까지 부동산과 연계된 수많은 전후방 산업들이 연쇄적으로 셧다운되며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일터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헝다와 비구이위안 같은 거대 개발사들의 파산 위기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거대한 독극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치명적인 상처는 곧바로 두 번째 신호인 소비 절벽으로 번져나가며 14억 인구가 지갑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전대미문의 경제 동결 상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 명품의 3분의 1을 싹쓸이하던 유커들의 화려한 소비는 옛말이 되었고 이제 루이비통 매장 앞에는 긴 줄 대신 적막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발표된 소매 판매 지표는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에 근접했으며 이는 중국 내수 시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고장난 엔진임을 증명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한 서민들은 이제 하루 3끼 식사비조차 아끼기 시작했고 유통업계는 전례 없는 초저가 경쟁이라는 출혈 제로섬 게임에 돌입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전역에서 문을 닫은 소매점만 수만 개에 달하며 이는 매일 수백 개의 자영업자가 파산의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성공의 상징이었던 스타벅스나 테슬라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조차 중국 현지 저가 브랜드들의 공세와 소비 위축 속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철수를 고민합니다. 소비가 죽고 부동산이 무너진 자리에는 이제 세 번째 신호인 빅테크 기업들의 처참한 몰락과 엘리트 실업자들의 눈물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을 견인하던 실리콘밸리의 꿈,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빅테크 공룡들이 이제는 거대한 해고의 칼바람을 일으키며 기술 엘리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한때 996이라 불리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견디며 억대 연봉을 받던 젊은 인재들이 이제는 단 한 줄의 해고 통지서에 모든 미래를 송두리째 저당 잡혔습니다. 베이징의 중간춘 거리에는 이제 야근의 불빛 대신 짐을 싸서 떠나는 청년들의 무거운 발걸음과 차갑게 식어버린 벤처 캐피털의 투자 심리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석박사 학위를 가진 고학력자들이 배달 가방을 메거나 단순 노무직에 뛰어드는 학력 인플레이션의 비극은 이제 중국 대도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풍경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 몇 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중국의 혁신 동력이 멈추고 고소득 소비층의 구매력이 한순간에 증발했음을 보여주는 매우 위험한 경제적 경고등입니다. 이제 네 번째 신호인 중산층의 붕괴를 들여다보면 중국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던 이들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는지 그 참상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산의 대부분인 아파트 가치는 반토막 났는데 매달 갚아야 할 은행 대출금은 요지부동이며 여기에 실직의 공포까지 더해져 중산층의 삶은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과거에는 자녀를 명문 학교에 보내기 위해 아낌없이 지갑을 열던 부모들이 이제는 학원비를 끊고 가족 외식조차 포기하며 생존을 위한 극한의 절약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중고 명품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유행 때문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끼던 가방과 시계를 내다 팔기 때문입니다. 중국 꿈을 믿고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자산을 늘렸던 이들에게 남은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콘크리트 덩어리와 평생을 갚아도 끝나지 않을 거대한 빚더미뿐입니다. 이러한 중산층의 몰락은 사회 전반에 극심한 냉소주의와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강력한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5번째 신호로 넘어가 보죠. 수면 아래에서 서서히 끓어오르다 마침내 폭발하기 시작한 중국 금융 시스템의 치명적인 균열과 그림자 금융의 비극입니다. 지방정부가 방만하게 운영해온 투자 플랫폼들의 부채 규모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이며 이를 메우기 위해 발행된 수많은 파생 상품들이 만기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신탁 상품에 맡겼던 노인들이 하룻밤 사이에 자산이 동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은행 문을 두드리며 오열하는 모습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금금융 사기 사건과 중소은행들의 영업 중단 사태는 중국 금융 시스템의 기초 체력이 이미 바닥났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들입니다.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던 대형 금융기관들조차 부동산 개발사들의 연쇄 파산으로 인한 부실 채권을 떠안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있는 셈입니다. 돈의 흐름이 막힌 경제는 마치 혈액순환이 멈춘 신체와 같아서 중국의 금융위기는 실물 경제를 더욱 빠르게 질식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진 6번째 신호는 중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세대의 집단적 포기와 유례없는 고용시장의 대참사, 즉 청년 실업률의 고공행진입니다. 공식 통계는 20% 수준이라 발표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50%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대학가는 지금 거대한 실업자 대기소로 변했습니다. 졸업장을 받는 순간 실업자가 되는 현실 앞에서 청년들은 더 이상 노력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이는 중국의 잠재 성장률을 영구적으로 훼손하는 치명적인 상처가 됩니다. 청년들이 선택한 탕핑과 바이라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절망적인 시스템에 대한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저항이자 슬픈 자화상입니다. 명문대 졸업장이 한낱 종이 조각으로 전락한 현실 속에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세대의 탄생은 중국 사회의 역동성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7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신호인 외국 자본의 엑소더스와 글로벌 공급망의 대이동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의 불을 하나둘씩 끄기 시작했습니다.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넘어 이제는 아예 중국을 배제하려는 서방 국가들의 디리스킹 정책은 중국 경제를 세계 시장이라는 거대한 생태계로부터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중국 성장의 자양분이었던 외국인 직접 투자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애플과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생산 거점을 동남아로 옮겼습니다. 외자 기업들이 떠난 자리에는 거대한 빈 공장과 실직한 노동자들만 남았고 이는 중국이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닌 위험한 도박장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본의 이탈은 단순히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져왔던 선진 기술과 경영 노하우 그리고 세계 시장과의 연결고리가 통째로 끊어짐을 의미하는 재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숨겨진 8번째 뇌관인 지방정부의 부채 위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는 중국 경제 시스템 아래에 묻힌 거대한 지뢰밭과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 매각 수입이 끊긴 지방정부들은 이제 공무원들의 월급조차 제때 주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 파탄 상태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버스 노선이 감축되고 가로등 불빛이 꺼지며 공공 서비스가 중단되는 현상은 지방정부의 파산이 더 이상 이론적인 가설이 아닌 현실의 공포로 닥쳤음을 증명합니다.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들이 무분별하게 발행한 그림자 금융 채권들은 이제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몰려옵니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각종 규제와 감시 강화는 경제 활동의 자율성을 억제고 있으며 기업가 정신은 차갑게 식어버린 채 모두가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돈이 있고 정보가 빠른 부유층들은 이미 런학이라 불리는 이민 열풍에 동참하여 자신들의 자산과 가족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 금융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본 유출 규모는 가늠조차 하기 힘들 정도이며 이는 중국이라는 배가 침몰하기 전 탈출하려는 이들의 필사적인 움직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구 구조의 대변화입니다. 신생아 숫자는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으며 늙어가는 중국은 이제 성장의 활력을 영원히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젊은이는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급증하는 미부선로의 저주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형태로 중국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풀어 시장을 부양하려 애쓰지만 이미 신뢰가 깨진 시장에서는 돈이 돌지 않고 경제 주체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붕괴 조짐들은 서로 얽히고 설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중국 경제를 탈출구 없는 거대한 미로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제 질문은 중국 경제가 위기인가가 아니라 이 거대한 붕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 세계를 타격할 것인가로 옮겨가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껏 보지 못한 거대한 권력의 숙청과 정치적 격변의 서막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의 실패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희생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실패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권력은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필연적으로 외부의 적을 만들거나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통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현재 중국 지도부 내에서 벌어지는 심상치 않은 인사 개편과 숙청설은 경제 위기가 체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으려는 필사적인 방어 기제의 작동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이라는 운명의 해를 앞두고 중국 경제가 완전히 침몰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4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청년 실업률이 통계적 조작을 넘어 20%를 돌파하고 장기화되는지 여부이며 이는 사회적 폭발력을 측정하는 가장 민감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후의 보루인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일선 도시의 집값마저 무너지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이곳이 뚫린다면 중국인들의 심리적 자산 방어선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세 번째는 소매 판매 성장률이 공식적으로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하는지 지켜봐야 하며 이는 14억 인구의 내수 시장이 자생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의미하는 신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림자 금융사고와 중소은행들의 뱅크런 사태가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체크하여 금융 시스템의 연쇄 부도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이 4가지 지표가 동시에 위험 신호를 보낸다면 우리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중국의 몰락이라는 역사적 대격변의 한복판에 서게 될 것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는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의 중심축이 흔들리며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동시에 유발하는 강력한 충격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초저가 물량을 전 세계로 밀어내는 디플레이션 수출은 우리 기업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제적 침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중국산 제품들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이는 결국 일자리 감소와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의 공습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물량 공세로 전개될 것이며 각국은 이를 막기 위해 거대한 무역 장벽을 쌓는 보호 무역주의의 시대로 회귀할 것입니다. 중국 내수 시장의 붕괴로 인해 전 세계 럭셔리 브랜드와 자동차 기업들은 가장 큰 수익원을 잃게 되며 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 폭락과 실적 악화로 이어집니다. 한때 세계를 누비던 유커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동남아와 유럽의 관광 산업은 치명타를 입게 되고 이는 서비스업 중심의 글로벌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입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경제 위기 속에서 더욱 격화될 것이며 이는 실리콘 장막이라 불리는 기술적 파편화와 공급망의 이원화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중국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국가 통제 경제 시스템인 국진 민퇴를 강행하겠지만 이는 오히려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을 질식시키는 독이 될 뿐입니다. 정치적 충성도가 능력보다 우선시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중국의 핵심 인재들은 더 이상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고 그저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전락하며 활력을 잃어갑니다. 인터넷 검열과 감시 체계가 고도화될수록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며 이는 경제 성장에 투입되어야 할 소중한 자원들을 비효율적인 통제 비용으로 낭비하게 만듭니다. 거대한 성벽 안에 갇힌 중국 경제는 외부와의 소통을 거부한 채 서서히 고사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성벽이 무너질 때 튀어나올 파편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봅시다. 중국의 몰락은 더 이상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생존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정해진 미래에 가깝습니다. 결국 중국의 위기는 성장의 끝이 아니라 체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이 시장의 역동성을 잠재운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냉혹한 현실 위에서 새로운 생존 방정식을 써내려가야 할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공급망의 다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닫힐 때를 대비해 새로운 활로를 찾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중국발 경제 충격파가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겹겹이 방어막을 쌓고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제품의 기술적 초격차를 유지하고 가격 경쟁력을 넘어선 독보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거대한 제국의 몰락은 늘 내부의 균열에서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이 신호들은 그 거대한 붕괴의 전조 증상들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합니다. 중국이 흔들리는 사이 재편되는 글로벌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를 선점하느냐가 향후 30년의 국운을 결정할 것입니다. 2026년 중국이라는 거대한 댐이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극적인 회생의 길을 찾을 것인지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얼어붙기보다 차가운 머리로 지표를 읽고 뜨거운 가슴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현명한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짚어드린 7가지 신호와 4가지 체크포인트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산과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지금부터 세우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영원한 성장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파도를 타고 넘을 수 있는 체력과 유연성을 기르는 일입니다. 중국의 그림자는 길어지고 있지만 그 너머에서 떠오를 새로운 기회의 태양을 맞이할 준비가 된 이들에게 이 위기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경제 지표들을 예리하게 분석하여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한 통찰을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내부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격변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보가 곧 생존인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국의 몰락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될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경제적 해안을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거대한 경제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의 진실을 추적하는 이슈임당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놀라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